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52분이고요. 좀 늦게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좀 일이 많아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주식은 잘 안 되는데 일만 바쁩니다. 오늘도 좀 제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이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좀 화 좀 내볼까요? 아이씨 욕 좀 한번 해보고요. 저 욕 잘하는데요. 진짜 잘하는데.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사내 방송할 때 그때는 장 요럴 때 제가 대신 욕도 해드리고 그랬죠. 한번 할까요? 전 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욕이 좀 나오긴 하네요. 이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좀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회원분들한테부터 시작해서 고객들한테도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시장이 좀 재미가 없을 때는 이럴 때 좀 좋은 기업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공부를 좀 하고 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기업 혹은 많이 빠져 있는 기업을 좋은데 많이 빠져 있는 기업이죠. 찾으면은 지금 들어가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좋아질 때 덤벼보자 라는 걸로 오늘의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왜냐면 우리는 주식을 계속 보고 있고 가장 메리트가 떨어질 때 싸다라고 그럴 때가 가장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어제도 지금 영상을 좀 올려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나스닥 선물도 좋고 아시아 증시도 올라왔는데 어제 기준으로 아마 오늘 장으로는 오르긴 할 테지만 조금 부딪힌다. 그죠? 부딪혀서 횡보하고 좀 수렴하고 안정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니 너무 오른다고 쫓아잡지 말고 시장이 오를 때는 좀 플러스 난 종목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일부 현금화를 해서 좀 계좌의 질을 건전하게 바꿔놓자라는 말씀은 드린 것 같아요. 오늘이 여실하게 좀 드러내는 장이기도 했고요. 잠깐 시장 좀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수급인데요. 외국인은 샀어요. 2,800억, 2,080억 정도.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은 미친놈들이죠. 2조 8천억을 좀 때렸고요. 그리고 오늘도 기관은 샀어요. 샀는데 오늘 낮에 제가 그 한국경제TV 나가가지고 시장 강세장은 유효한데 연기금 매매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했는데 아까 낮에 12시 기준으로 연기금이 한 500억 정도 사고 있었거든요. 결국 때렸어요. 언제까지 때릴지 한번 보자고요. 뭐 뉴스상으로 봤을 때 뭐 24조까지 더 때릴 수 있다 하는데 뭐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는 3월 말 정도에 기금위원회가 다시 열리고 뭐 계획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될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얘기는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기관이 좀 사서 끝나긴 했는데 막상 보면 연기금도 팔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보면은 그쵸 장중에 거의 한 8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종목 주식이 윗꼬리를 달려서 끝났고요. 오늘 많이 올라간 대형주 중에서는 하이닉스가 장중에 5%, 6%까지 급등을 하다가 2%까지 내려서 끝난 상황이고요. 물론 하이닉스는 어찌됐든 플러스 나서 끝나긴 했는데 뭐 현대차도 그렇고요. 플러스의 질이 0.8%밖에 나오지 않았고 음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질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솔직히 이런 장이 매매하기가 가장 더럽습니다. 솔직히 좀 약간 리얼 사운드로 좀 말씀드려요. 그냥 더러운 수준이 아니고 매우 지저분합니다. 이런 장이.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장이 안 오른 것보다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안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서 끝나면은 내일은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매매하는 참여자는 저희랑 똑같거든요. 대부분 분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시잖아요. 좀 재미없다. 재미없는 수준은 넘어섰죠. 짜증나는 수준까지 왔죠. 그러면은 이 짜증이 조금 더 하락을 이루게 되면은 그게 실망 매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매우 짜증이 났었던 시장이고 몇몇 내용이 있는 종목들 두세 개, 세네 개 빼놓고는
양봉이 아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음봉을 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요런 부분도 어제 제가 좀 미리 좀 말씀을 어느 정도 힌트를 좀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래도 적당히 대처를 하셨으리라 믿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주식 원투데이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쯤이야 뭐 잘 견뎌내고 좀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들별로 봤을 때뭐 현대차 보면서 좀 말씀드리는데 현대공업이 그죠? 거의 장중에 상한가를 쳤는데 22%나 올랐어요. 그 내용이 보면은 그 아이오닉 5 지금 완판됐다고 하죠. 해서 아이오닉 5의 암레스트라든지 뭐 헤드레스트 여기 있잖아요. 거치대죠. 목이라든지 팔에 있는 거치대 이쪽 레스트 쪽을 만드는 회사인데 요것이 아이오닉 5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20% 이상 급등해서 끝났고요. 뭐 기타 아이오닉 5 관련 뭐 자동차 부품사들 이런 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동아화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오르긴 했는데 막상 여기 21선 부근에 좀 부딪혔다 또 그죠? 이 부딪혔다는 표현이 좀 맞거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은 이렇게 한번 시장에 쇼크가 나왔다가 올라설 때는 V자 반등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특히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초대형주가 아닌 실적이 있는 중대형주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수렴 기간이 거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다시 올랐다라는 부분이 경험적으로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뉴스 단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거든요. 상고하저의 시장 이런 거고 뭐 오늘 중국 시장이 좀 빠졌어요. 좀 중국을 보면은 상해 상해가 지금 1.2% 정도 빠졌는데 막상 빠질 때는 왜 빠지는지 모르죠. 그죠? 왜 빠질지 모르는데 막상 장 끝나고 내용이 보면은 중국에서 그 버블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라는 정보 다 고위급 인사의 좀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뭐 기타 부담이 있었다 뭐 이런 건데 1.8% 정도 1.2%까지 뺄 이슈는 좀 아니긴 했거든요. 코리아 증시뿐만이 아니고 상해 증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좀 부담이 있다라는 게 좀 맞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빠져서 끝났다라는 게 일단은 중론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빠진 이유, 코리아가 빠진 이유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증시의 기초 체력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 체력이요. 기초 체력이라 함은 아시다시피 제가 CFD 얘기를 좀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소위 그 웬만한 종목들이 시가총액 5천억에서 1조 이상 되는 종목들을 많이 뜨면은 좀 우리가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크게 하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헤비 트레이더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한 5억 가지고 한 50억씩을 크게 지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CFD 계좌에 굉장히 많이 상존해 있는 게 현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4월 1일부터는 과세가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게 되는 형식이기도 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논리들 때문에 그것도 내용을 보면 또 이제 부양책이 하원이 통과됐는데 상원 통과될 때까지 좀 시간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뭐 유가가 좀 꺾일 수가 있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좀 시장이 좀 막상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 눌릴 수 있다라고 장이 끝난 다음에 생각을 하는데 막상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을 수년간 십수년간 바라봤을 때는 솔직히 그런 이유들은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게 장중에 나오지 않잖아요. 꼭 장 끝나면 이래 때문에 빠졌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시장 기초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소위 갖다 붙이기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뭐 연기금 매도도 비슷한 경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주식이 좋아지겠구나 하면서 주식을 좀 활발하게 매매하면서 플러스가 많이 나더라도 부담 없이 쾅쾅쾅쾅 살 수 있는 시장 컨디션이 마련될 때 비로소 그때서야 주식이 시장이 좋아지고 그 시기 같은 거를 우리가 그때부터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요 위에 써드린 것처럼 이럴 때는 많이 빠져 있고
실적이 좋은데 빠져있는 종목들을 공부를 하고요. 좋아질 때 덤비자라고 써놨는데 언제가 좋아질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3월 중순 이후 옵션 만기 이후에 EU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미국 상원에서 부양책이 좀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죠?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 옵션 만기 부담도 좀 있고요. 그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일단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은 요런 좀 불안정한 장세가 좀 되다가 시장이 항상 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안정화를 이루면서 시장에서 다시 우리가 신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시기 같을 경우,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물 타야 되는 시기 때문에 좀 그렇거든요. 물을 타야 되는 시기. 그래서 그때는 다시 좀 시장이 돌고 있다라고 제가 아마 조만간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 거니까는 그 시기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일단 나을 것 같고, 오늘 시장 특징은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3프로TV 나와서도 3월에는 제약바이오 쪽이 그래도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자체가 진짜 좋은 종목들, 실적이 세게 좋아졌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좀 올랐다는 이유로 지금 크게 밀리거든요. 물론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나름 강해졌어요. 지금 뭐 종목별로 봤을 때 오늘 셀리버리가 거의 상한가까지 갔죠. 그죠? 24%까지 올랐으니까는. 그리고 뭐 지노맨 컴퍼니, 그리고 뭐 제넥신, 그래서 밑에가 7%씩 지금 올라있던 상황이고. 그래서 제 제약바이오 오늘 오르는 걸 좀 보면서 이런 느낌 받은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시장이 안 좋긴 한 게 그러더라도 올랐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렇구나. 그러면 밑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는 해봐야 되겠다는 컨센서스 형성이 되는데, 형성이 된 컨센서스에서 부합하는 게 내용이 있는 거고, 내용이 4월 달에 AACI래야.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 암학회가 시작이 되고 오르지도 않았고, 뭐 그러더라도 가격 메리트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제약바이오를 좀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종목은 이오플로우, 그죠? 가격 부담이 없죠. 같은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드팩터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가 제가 투자 불패에서 2월인가 말씀드렸죠. 올리패스 들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어떤 투자자분은 저 환경 방송에서 그 종목 얘기할 때 그 종목만 매매하신다는 분이 어제 전화가 오셨어요. 어제. 오늘인가? 그것만 갖고 계시대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만. 그래서 어디서 저희 고객이신가 하니까 아니래요. 그럼 빨리 옮기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왕이시면은 저랑 거래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다 말씀드렸고, 아마 그럴 거예요. 뭐 그 종목들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이슈로서 환경에서 말씀드린 게 카지노 업종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카지노 업종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시장의 그 아이디어라든지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가 최근에 급등이 세게 있었고요. 그리고 뭐 덴티움도 임플란트 업체고, 덴티스 뭐 이런 종목들도 거의 비슷한 경우인데 굉장히 최근에 급등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오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코로나19 시대에 어쨌든 우리가 그 비말이라는 부분 때문에 오픈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거의 못했었던 상황인데 백신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임플란트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아마 1월인가 2월쯤에 나왔었고 1월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4분기 실적을 발표를 딱 해보니까는 진짜로 도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도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를 때는 억눌려 있던 수요가 폭발할 때, 이걸 턴어라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턴어라운드 직전에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카지노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 솔직히 제가 방송에서 얘기는 못했는데
가장 참지 못할 게 주식이랑 도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그러면은 아까 저기 그 한경의 이경락 MC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좀 하던데, 그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 분들은 아마 백신을 빨리 맞고 카지노를 하러 간다. 뭐 이런 식까지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뭐좀 약간 와전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은 그 정도로 카지노 업종은 많이 억눌려 있던 상황이고, 오늘 제가 그래서 투자 대회에서 파라다이스를 좀 편입을 좀 했거든요. 편입을 했는데 물론 뭐 좀 더디게 갈 수는 있습니다. 실적 아직도 안 좋고요. 4분기까지 안 좋아요. 4분기도 150억인가 적자 좀 나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근데 억눌려 있던 수요가, 그리고 제가 롯데강강개발을 좀 말씀드린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공매도 얘기를 하면서 지금 1억 원 롯데강강개발이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공매도 상위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외국계들이 공매도를 엄청 쳐댔죠.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쪽 이제 제주시에서 이제 뭔가 연 허가에 대한 부분이 좀 가시화되면서 복합 리조트로 탈바꿈 되겠다. 롯데 관광개발이 드림카이즈도 드림타워의 개발권을 좀 맡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데, 뭐 아까 오스틴 임플란트 사례라든지 기타 사례를 보면서, 그렇다면 카지노 업종도 코로나에 억눌려 있던 수요들이 폭발을 하게 된다면 이 정도 자리에선 부담이 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한 2만 원대까지는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는 논리로 오늘 3월 투자대 첫 종목으로 편입을 좀 했습니다. 조금 편하게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려서 오히려 설명하기 좀 더 편하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되고, 혹은 매일매일 뭔가 투자 성과를 보여드려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게 그나마 좀 나을까라고 막 째려보는 중이죠. 째려보고. 그죠? 머리 아프죠. 그죠? 하지만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주식 매매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그 매일매일 주식을 하시는 제 친구부터 시작한 전업 투자자분들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요즘 우리 전업 투자자분들이 진짜 힘들어요. 지금 진짜 힘들어요. 제가 압니다. 그거 제가 알아요. 이게 지금 업계에 있는 저도 지금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일부 종목은 꽤 물려 있기도 합니다. 예. 엄청 창피해요 지금.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물리거든요. 물려 있어가지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손절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예. 시장은 좋아질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요.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이 지금 우리를 재미없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 마지막에 항상 좀 말씀을 드리죠.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겁니다. 네, 다 지나갈 거고, 제가 좀 영상 편집을 잘 하고 혹은 편집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요 밑에다가 이제 자막을 쫙 깔아가지고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하면서 이제 막 멋있게 할 텐데, 그런 재주가 아직은 없어서, 아직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배울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진짜 시간이 없어요.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지금 저희 서연이가 지금 오늘 처음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도 일을 하는 터라서 집에 가면은 이제 내일 챙겨야 될 거 챙겨주고요. 또 7시부터 챙겨주고 뭐 밥 먹고요. 그리고 이제 구몬 하는 거 이제 같이 봐주고 뭐 이러면 9시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자는 거 보고, 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자거든요. 자는 거 보고 오면 지금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좀 이런 거를 배우기에는 회사에선 좀 안 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이 개인적인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 연휴가 좀 있으면 그때 한번 좀 배워볼까 하는데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질이 좀 떨어지는 점은 뭐 저희 진정성으로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은 그냥 뭐 약간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저희가 밀린 부분보다는 그래도 부담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장은 며칠 조금 더 하다가 혹은 한번 빠지다가 다시 안정세를 더 접어들 가능성이 크니까는 한 1, 2주만 조금 참아 보시고요. 1, 2주만 참아 보시고
계좌 관리, 그리고 건전한 건강한 멘탈 관리 힘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1시 12분이고요. 저 11시만 넘으면 눈이 껌뻑껌뻑하고 이제 무거워져요. 예. 저도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 종목도 찾아야 되고 이것저것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주식을 하시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